왜? 이제 실력을 갖추는 거는 기본이에요. 저 실력이 될까 안 될까요? 고민하고 있으면은 이미 끝난 게임이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자, 아둥바둥 산다라는 것 자체는요, 일단은 내 인생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 아둥바둥 살고 왜 여유 없이 살고요, 왜 자꾸만 인생이 풀리지 않고 자꾸만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느냐, 왜 자꾸만 미련과 그 다음에 계속 무기력함과 이렇게 계속 무능력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삶에 대한 목적이 없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잘하는 거에 교집합을 찾고 이게 내 마음을 뛰게 하면 여러분들 절대로 인생을 아둥바둥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아둥바둥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의 사전에 없어요. 그들은 굉장히 처음부터 스케줄링이고 뭐고 음식 먹는 것부터 만나는 사람이고 굉장히 가려서 굉장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기 삶을 철저히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뚜렷하거든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지금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둥바둥 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 질문자의 질문 내용이 뭔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어차피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뭘 이렇게 쩔쩔 매면서 사냐, 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여유롭게 살자, 요 얘기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 분이 예를 들어서 아둥바둥 안 산다고 한들 정말로 내가 처음 타고났을 때부터 정말로 돈방석에서 태어났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렇게 여유롭게만 살지 못할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절대로 여유롭게만 살지는 못해요. 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인생을 아둥바둥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질문을 바꿔하자면 어차피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나는 어떤 것을 하고 어떻게 죽고 무엇을 남길 것이냐,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어 회화를 잘하고 싶어요. 영어 공부를 해도 근데 모자른 것 같아요. 외국인을 만나도요, 계속 썼던 문장만 쓰고 어떻게 하면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요? 자, 중급에서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어는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주한외국대사 동시통역할 때 가장 중요한 키가 뭐라고 했죠? 제가 그 동시통역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을 때 동시통역은요, 바로바로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이랑 리딩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냥 스피킹이랑도 조금 다른 개념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로즈가 얘기한 것처럼 뉘앙스예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뉘앙스 파악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단어도 외웠고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러면 일반 우리 한국에서 가르치는 학원 스타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뉘앙스를 파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이 단어의 뜻을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앞에와 뒤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보고 가운데에 이 뜻이 뭔지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거는 바로 뉘앙스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뉘앙스를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같은 문장만 계속 쓴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더 많은 표현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뉘앙스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똑같은 뜻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들이 참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미드 영어 컨텐츠 할 때나 아니면 랭킹쇼 컨텐츠 할 때 제가 뉘앙스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단어들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거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도
계속 그거를 적용하면서 내 걸로 안 만드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사용해야 될 때 적재적소에 딱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그만큼 표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중급에서 이제 실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뉘앙스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 꼭 저희 이건 깨알 자랑이기도 한데 전 영어 콘텐츠에 자부심이 있어요. 저희 유튜브에 구아준 검색하시면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콘텐츠를 진행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 구아준 채널을 꼭 구독하기를 해주시고요. 정말로 공부를 해보세요. 정말로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랑 컨텐츠 한 지가 벌써 6개월이에요. 여러분들 6개월인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했던 컨텐츠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아마 대답 못할 사람들도 꽤 많아. 물론 영어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요, 영어를 정말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내 컨텐츠를 6개월 동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컨텐츠에서 얘기를 했던 표현들을 아직도 안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절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절실히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어요. 이거 봐봐.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방송을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은 게 21세기입니다, 여러분들. 단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용시키고 내 것으로 만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뿐. 아셨죠? 우리 우르사님이 전화 영어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 전 전화 영어는 비추예요. 왜? 일단 전화 영어를 하는 사람이 주로 동남아권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뉘앙스 같은 거를 실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전화 영어는 비추고 차라리 저는 과외를 하거나 이런 뉘앙스를 아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실제적인 언어와 영어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노출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무리 전화 영어를 해도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그 뉘앙스라는 거는요, 표정으로 안 나와요. 표정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러고 있어. 아, 너무 반가워요. 근데 막 이거 먹으면서 아, 너무 반가워요. 아, 진짜로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배워야 될 거면은 제대로 된 데에서 올바르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현지인처럼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죠? 유학을 가야 하나요? 유학을 간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그랬는데 이거 질문한 친구 혹시 여기 있어요? 이거 질문한 친구 혹시 여기 있어요? 나와봐요. 이거 질문한 친구 손. 우리 띨기구나. 우리 띨기야. 유학은 그런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유학은 말이야, 영어를 잘 배우려고 가는 거면은 이미 틀린 거예요. 유학 갈 돈을 한국에 투자해서 유학 갈 마음을 한국에 투자하고 유학 갈 결단을 한국에서 결단을 하면, 그러면 영어는 한국에서도 잘 배울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유학이란 거는요, 영어 배우러 가는 거 아니에요. 유학은요,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느낄 수 없는 거,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거, 한국에선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배우고 견문을 넓히고 시각을 넓히는 게 유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영어만 배우고 가려면 정말로 그거보다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영어 충분히 잘 배울 수 있고 원어민처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발견이 되면 그거를 해 나가려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그거를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요. 그럼 그때 유학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유학을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학에 대한 큰 착각을 하셨어. 그러면 유학 가면 영어가 안 느냐? 늘어요. 유학 가면 영어가 느려. 한국에 있는 것보다 영어를 훨씬 더 늘겠죠. 왜? 영어만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연히 영어가 늘겠죠.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유학 갔다 와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인드와 삶의 자세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제가 유학원에서도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했었었는데 정말로 그래요. 어떤 마인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냐에 따라서 그 친구들이 1년 뒤에 돌아왔을 때 하는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한국은 이런 게 있어. 좀만 영어로 샬라샬라를 하면은 영어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아, 이 친구는 약간 초등학교 수준의 언어를 구사하는구나. 아, 이 친구는 조금 고급스러운데? 이 친구는 조금 배웠는데? 이거를 알아요. 미국 애들도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국만 샬라샬라 하면 다 잘하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학이라는 거는 충분한 자세,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이유가 확실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유학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공부만 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요. TV라든가 하준님의 생활 수기 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일단은요 이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맞으면 돼요. 아니 이런 영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렇게 스파이야 도둑 조직 집단이에요, 여러분들. 조직 집단인데 그 조직에서 굉장히 이제 엘리트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아이한테 너 공부해가지고 경찰 조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아이가 싫어요 막 그러는 거야. 못해요 이러는 거야. 제가 무슨 공부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보스가 어떻게 하냐면 이빨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이빨을 하나씩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시험 통과 못할 때마다, 공부 안 한다고 할 때마다 이빨을 하나씩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조직에 있는 애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 합격을 하고 경찰 조직으로 들어가요. 네, 결국 무슨 얘기냐? 들 맞아서 그래. 들 맞아서 그래. 공부만 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가 안 돼요. 들 맞아서 그래요. 들 급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해요. 정말로 열심히 해요.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해요. 근데 그 시간 투자 대비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이 있어. 그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 친구는 게임도 안 해. 정말 공부만 해. 근데 생각보다 그 시간을 투자했으면 하버드를 가야 되는데 성적이 안 나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러분들,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거는 50분 정도도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50분밖에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우리가 12시간을 공부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50분 공부하고 10분은 잠깐 다른 거 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놀 수 있는 시간도 정해야 돼요. 나는 우리 한국 친구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정하질 않아. 그냥 기회 되면 노는 거고 기회 안 되면 놀지 못하는 거고. 그런데 아니 노는 시간도 정하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편안하게 놀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던 스트레스가 정말로 그 노는 시간에는 싹 사라질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노는 시간 정해놓은 거니까 마음조리 할 필요도 없고 딱 노는 시간을 정해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요런 밸런스를 맞춰야 돼. 좌뇌와 우뇌를. 그 다음에 미술도 해보고 음악도 해보고 노래방도 한번 가보고 이러면서 내가 공부하는 것과 내가 그 공부함으로써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보상과 그런 밸런스들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자고 하면,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자고 하면 공부할 계획만 세운다? 근데 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어. 왜냐면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놀 계획만 짜는 친구들은 있어요. 그거는 문제야. 그래가지고 놀 계획은 공부하는 계획이 확실하면 그 안에 놀 계획도 추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주님은 왜 유학을 결정하셨나요? 현재 전공과 다른 일을 하고 계신데 유학 당시에 어떤 꿈을 꾸고 계셨는지.
이 얘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선하네요. 일단 저는 유학을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친구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 성향을 잘 보셨어요. 보더니 얘는 한국이 아니라 더 큰 세상을 보고 날개를 펴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공부도 안 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하준아 너 유학 갈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유학을 결정할 당시가 중학교 1학년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말부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말에 그 얘기를 듣고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 왜? 한국을 떠나고 싶었어요. 한국을 정말 떠나고 싶었어요. 공부를 못하게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용기 있는 게 아니라 도피 유학을 갔던 거예요. 도피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캐나다로 간 거예요. 원래 미국을 가려고 했었는데 나이가 안 돼가지고 캐나다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 1년을 딱 갔는데 거기에 캐나다 홈스테이를 인종차별주의자를 만나고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로 생존적으로 영어를 배웠는데 제가 그 캐나다 1년을 마치고 나서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나 이제 한국에 오면은 진짜로 잘할 자신 있다. 그러니까 저 유학 안 가고 이제 한국에 가겠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원래 미국까지 가려고 했었던 거니까 2년은 우리 하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2년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을 2년차 가게 됩니다. 근데 2년차 갔을 때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정말로 상처를 캐나다 때 많이 받았는데 그 상처를 녹여줄 수 있는 홈스테이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홈스테이를 만났는데 제가 미국에서 정말로 우연치 않게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그 공부를 하고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칭찬을 해주기 시작하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가능성을 봐주고 이런 문화가 어쨌든 미국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나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계속 나를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이 사람에 대한 구하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내가 이마만큼 하면 이마만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을 제가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 꿈을 가져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했던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놀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저는 올 A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올 A를 받은 이유가 어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또는 내가 어떤 뭐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올 A를 받으니까 저희 부모님, 그 다음에 이하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놀던지 간에 터치를 안 해요. 믿어주는 거야, 그냥. 내가 밤 늦게까지 놀다 들어와도 아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신세계인 거야. 나 노는데 안 혼나. 그리고 날 믿어줘.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놀기 위해서 공부를 진짜 한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 나보다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 놀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놀기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나는 이제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막 힘든 거야. 막 지치는 거야. 그래 막 대학에서도 A를 놓치면 왜냐면 제가 평생 동안 A를 안 놓쳐오려는 게 이제 내 머릿속에 박히니까 대학교에서도 그 A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착을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좋았으니까 성적에 맞춰서 회계 재무를 가면 우리 별이 안녕 우리 별이 어서 와요. 회계 재무를 가면요. 회계 재무를 가면은 취업 95% 확률로 다 돼요. 우리 학교는. 그리고 초봉이 얼마냐면 초봉이 한 6,500에서 한 8,000 사이에요. 나쁘지 않잖아.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사무실에만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0을 맞추는 이런 거를 재무제표를 보면서 다 0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어떠한 계기로 제가 한국에 와서 군대를 가게 돼요. 그러다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꿈을 향해서 도전해라. 야, 니네 잘할 수 있다. 니네가 원하는 거 해라. 니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교육 컨설팅 이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선자인 거예요. 위선자. 아니 여러분들한테는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니네 꿈을 가져라 막 이렇게 하는데 정작 나는 꿈이 없어. 그리고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짓말 같은 거 좀 잘 못 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근데 군대를 갔더니요,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괜찮은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꿈이 없는 거예요. 막 서울대 수석 입학한 친구도 있고요. 정말로 이 친구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정말로 수재들인데 꿈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모든 청년들이 다 골마 있구나. 전 그거를 군대에서 느꼈어요. 그 친구들의 모든 꿈이 뭐냐면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그들의 유일한 꿈이에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들. 전 너무너무 슬펐어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원래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미국에 가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 좋다. 내가 청소년 교육문화 사업, 아이들의 마인드 세팅을 바꿔줄 수 있는 청소년 교육문화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제가 추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사무실 계약도 한 달 남겨뒀어요. 제가 계약도 했어요. 사무실 계약서도 쓰고 도장까지 꾹 찍었어요. 근데 한 달을 남겨두고 제가 그 당시에는 영어만 쓰다 보니까 우리 교포 컨셉 하는 것처럼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쓰다 보니까 내가 높은 사람들도 만나는데 내가 한국어를 조금 발음을 교정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이제 아나운서 학원에 간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 학원에는 발성 발음보다는 이렇게 시험 공부를 저한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분한테 소개를 받고 연기 학원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 학원을 갔는데 저한테는 신세계였던 거예요. 야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야 어떻게 이런 걸 하지?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고민이 없나? 나 같으면 용기 내서 이렇게 못 올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로 내가 나의 이런 방향과 이런 진정성을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내가 문화 쪽을 통해서 이 교육, 이 컨설팅을 문화화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화 쪽의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저것 오디션도 지원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웹드라마 같은 것도 캐스팅이 되고,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웹드라마를 기획 제작했던 그 웹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됐다가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프리카를 봤더니 이건 더 재밌는 거야.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채팅을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실시간으로 막 하고, 물론 그때 그 웹드라마가 쫄딱 망했기 때문에 욕설이 난무했지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소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TV 방송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하나는 확실해요. 유학을 갈 당시에는 제가 이런 거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객관성은 항상 저는 확보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하는데 성적도 안 좋아,
엄마 말도 안 들어. 그 다음에 세상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기준과 수준도 안 갖춰. 그런 객관성이 결여되면 절대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객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놓는 게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얘기 제 얘기를 너무 오늘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27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왜 고등학생들이 못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중학생들이 못해요? 왜 대학생들이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 나도 도전을 하면 여러분들은 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저희 헤이준 TV는 항상 이 얘기하죠. ING형 방송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때, 안 될 때 그냥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면서 정말 우리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ING형 인간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려보시고 여러분들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아, 내 얘기하니까 좀 민망하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생의 모토가 행복인 게 이상한가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게 이상한 건가요? 너무 철이 없는 건가요? 전혀 아니요. 너무나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정말 행복하구나 라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진짜 풍비박산이 나 있는데 행복할 거야, 행복해질 거야 백날 해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토를 행복으로 잡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인정할 만큼 야 진짜 네 삶은 진짜 멋있다, 진짜 최고다, 니처럼 살고 싶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객관성이 또 결여가 됐을 때 사람들은 너무 뜬구름 잡는다, 너 너무 이상적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이 말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컨설팅은 여기까지예요. 저희 매주 일요일 날마다 10시에 컨설팅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 컨텐츠가 다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구아준 검색하셔서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추천 즐겨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매일 밤 10시 저희 헤이준 TV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